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육수에 대해서 쭉 그 자세하게 여러 가지 것들을 알아봤는데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육수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연결해 볼 수 있다 하는 것들을 쭉 정리를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그 육효 궤반을 해석할 때 그 질문이 어떤 질문이냐, 또 내용상 어떤 것들을 연결할 수 있겠느냐에 따라서 이 많이 정리해 놓은 것 중에서 몇 개씩 뽑아서 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실습에 들어가면 이제 그때그때 뽑아서 쓰는 것들이 연습이 될 거고요. 지금은 이제 이런 것들, 이런 의미들이 있구나 하고 정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이제 다음으로 알아볼 거는 공망입니다. 공망은 뭐 명리학에서도 쓰고 여러 가지 술수에서 계속 다른 술수들에서도 공망을 상당히 많이 쓰는데요. 육효에서도 물론 이 공망을 굉장히 좀 요긴하게 씁니다. 그래서 그 많은 경우에 어떤 이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낼 때 공망이 붙은 효, 공망이 풀릴 때, 공망이 어떻게 될 때, 뭐 그래서 공망을 이용을 해서 어떤 일이 되는 뭐 시기를 얘기를 한다던가, 일이 된다 안 된다 그런 얘기, 그러니까 답을 풀어낼 때 요긴하게 쓰는 것 중에 하나가 공망이에요. 그래서 육효에서도 이제 공망을 쓰는데 그 육식갑자 공망을 써요. 그래서 이 갑자순의 수레공망이고 갑술순의 신유공망이고 하는 것들은 공통으로 우리 공망 쓰는 거 알 수 있죠. 그래서 그 육식갑자 공망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뭐 다른 곳도 많이 그러지만 육효에서도 역시 일주를 기준으로 해서 아까 그 육식갑자 공망, 순공망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일주라는 거는 우리 그 점친 월하고 일하고 쓰게 되잖아요. 위에다가 그때 그 일의 기준으로 해서 공망을 뽑아내서 쓰게 되고요. 그래서 공망의 뜻은 말 그대로 비어 있다는 거잖아요. 비어 있고 또 뭐 그 속이 없고 그냥 껍데기만 텅 있는 거. 그 다음에 뭔가 이제 작용을 할 수 없이 정지되어 있는 그런 의미도 있고요. 그리고 또 뭐 속은 이렇게 다 헛헛하게 부서져 있다 뭐 그런 의미도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작용을 할 수가 없는 거 공망은. 그래서 뭐에 공망이 붙었다 그러면 얘가 좋은 거든 나쁜 거든 간에 그게 작용을 할 수가 없이 그냥 정지 상태에 있다. 그래서 공망이 돼 있는 거는 이미 뭐 속도 비어 있고 헛헛한 거기 때문에 이거를 충해봐야 별일 없을 거고 이걸 합해봐야 별일 없을 거고 여기다 어떤 작용을 해봐야 어떤 뭐 그 작용한 거에 대한 결과가 나오지를 않는 거죠. 그래서 그야말로 그냥 작용이 없이 무용하게 있는 상태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공망을 이제 우리가 육효에서 쓸 때는 그냥 무조건 다 공망이 아니고 크게 봐서 진공, 비공 요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진공이 이제 진짜 공망이다라는 얘기고 비공은 공망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 무조건 다 공망이 아니라 공망이 되는 경우는 일단은 그 공망된 효가 힘이 없어야 되고 1월 등에 휴수되고 파극돼 있어 가지고 굉장히 그 무기력한 무력한 상태 있을 때 거기에다 또 공망까지 그리고 이제 그 공망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얘가 공망을 풀려난다 해도 역시나 쓸모가 없이 계속 무용하다. 이게 이제 진짜 공망이고 진공이고 공망이 돼 있어도 1월에 힘을 얻어서 애가 일단 좀 힘이 있는 아이고 그래서 지금 공망으로 살짝 묶여 있는 것 뿐이지 공망이 풀려나면 굉장히 힘있게 활동을 할 수 있는 아이 그런 효다. 그러면 그거는 공망이지만 그렇게 막 완전히 못 쓰는 그런 공망으로 보지 않는 공망이지만 공망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효에서는 이게 진짜 완전한 공망이냐 진공이냐, 그래서 얘를 아예 못 쓸 애냐 아니면 이 공망 상태만 벗어나면 쓸 수 있는 애냐, 그 두 가지를 구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공망을 계속 알아보면요, 공망의 그 작용 상태에 따라서 또 이름들을 각각 더 붙여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장 중요한 거는 공망이 이게 쓸 수 있는 공망이냐 쓸 수 없는 공망이냐. 그래서 이 어떤 그 효에 공망이 표시가 돼 있을 때 일단은 공망이지만 이 공망을 풀어줬을 때 얘를 살려서 쓸 수 있겠느냐, 공망을 풀어도 얘를 못 쓰는 애겠느냐, 그거를 구분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세부적으로 그 각각의 작용 상태에 따라서 또 여러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뭐 건공이라고 이름 붙인 거는 원령이 공망이 되면 공망이 아닌 걸로 그래서 쓸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아까 앞에서 우리 공망인데 쓸 수 있는 공망이냐 쓸 수 없는 공망이냐 진공이냐 비공이냐 나눴었죠.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건공은 쓸 수 있는 공망이 된다. 그 다음에 그 동요가 공망이 되고 있으면 이거는 이제 공망이 풀렸을 때 다시 그대로 동에서 작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이제 동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좀 쓸 수 있는 공망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전공이라 그래서 그 이제 그 전실이란 얘기도 있었죠. 그래서 채워준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공망된 어떤 효가 공망이 돼 있는데 이거를 충을 했을 경우에 이 공망이 풀리면서 이게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공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름을 붙이기를 전공이라고 하고, 또는 그 충을 만나면 전실이 된다 해서 그걸 쓸 수 있는 공망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대신에 이제 이 자체가 좀 그 효 자체가 쓸 수 있도록 힘이 있는 월일에 유력한 힘이 있는 경우를 얘기를 하고, 이 자체가 좀 힘이 없는 경우에는 채워주더라도 완벽하게 다 채워주진 않겠죠. 그래서 한 뭐 좀 불완전하게 채워진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왕상공, 또 극공, 반공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왕상공은 말 그대로 왕상한 효가 공망이 되면 왕공이나 상공이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리고 일진이 극하고 있으면 그걸 이제 극공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일진이 공망된 효를 설계하고 있는 경우는 반공, 반절만 공망이 된다 그래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공망의 그 상태에 따라서 이름들을 붙여볼 수가 있고요. 또 원공, 안공이란 얘기도 있습니다. 동요와 일진이 공망된 효를 생하고 있으면 원공이고, 일진이나 원령 또는 동요가 모두 그 공망효를 극하지 않고 있으면 안공. 아무것도 극하는 게 없으니까 공망효가 안전하겠죠. 그래서 안공이고, 동요와 일진이 이게 생하고 있으면 이 공을 더 이렇게 힘을 주고 있기 때문에 원공이라고 하고요. 자, 또 이제 파공, 절공. 이거는 이름에서 벌써 알 수가 있죠. 공망이 파되거나 공망이 절이 되면. 자, 월파가 되면, 공망이 월파가 되면 파공이고, 원령의 절이 되면 절공이고요. 그래서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공망이 이미 또 한 번 더 깨져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공망이 풀려도 지금 어떤 효가 이미 월파되어 있기 때문에 이 공망을 벗겨준다 해도 얘는 쓰기가 어렵겠죠. 그리고 원령에 이미 절이 된 효는 이미 무력해서 쓰기가 어려운데 이 공망을 벗어줬다 해도 쓰기가 어려워지고요. 그래서 아까 그 같은 공망이라도 쓸 수 없는 그런 공망에 속할 수 있겠죠. 그리고 진공이라고 해서 이 봄의 토, 그 계절에 봐서
또 여름의 금, 가을의 목, 겨울의 화, 또 진술충미월에서는 수, 오행일 경우는 그야말로 이제 공망이죠. 너무 무력하고 그래서 공망을 벗어나도 쓸 수가 없고, 그나마도 이 원령이 또 그 공망을 극하고 있으면 파절진공이라 그래서 정말 쓸 수 없이 완전히 깨지는 공망이 되겠고요. 또 극공, 상공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좀 원령에 파절이 돼 있어서 그 힘없는 공망인데, 그래도 좀 일진이나 동요에서 좀 생을 얻고 있으면 극공이라고 하고요. 또 일진이나 동요 중에서 좀 극을 받고 있으면 이제 상한다는 의미에서 상공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여러 가지 상태에 따라서 이름들을, 종류들을 나눠 볼 수가 있는데, 이런 이름이 굉장히 다양해서 복잡해 보이지만, 그냥 요약해 보면, 공망 걸린 그 효가 좀 뭐가 생조를 받고 힘있고, 쓸만한 효면 공망이 풀린 다음에 쓸 수가 있는 거고, 그 공망이 걸린 효가 월파되거나 어떻게 되거나 막 그래서 이미 깨져 있는 상태면 그 공망을 벗어나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종류들을 나눠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극공, 상공, 앞에 파공, 절공 했던 이런 종류들은 진공으로 해서 이런 종류들은 이미 효가 상해 있기 때문에, 효가 이미 닫혀 있기 때문에, 깨져 있기 때문에 공망이 풀려도 쓰기가 어려운 그런 공망이 되겠고요. 앞에 완공, 상공 했던 그런 공망들은 공망만 풀리면 쓸 수 있는 그런 공망이 되겠고요. 그럼 이렇게 지금 공망이 풀리면 쓸 수 있다 하는데, 공망을 벗어날 수 있는 경우는 그럼 어떤 경우냐, 어떨 때 공망이 풀리느냐 하는 거죠. 제일 처음에 공망을 풀 수 있는 거는 공망을 충하는 경우에, 인이 공망이 돼 있다 그러면 신으로 인신충해서 이 공망을 풀어줄 수가 있어요. 또 치가 되는 경우도 풀어줍니다. 그래서 인이 공망일 때 다시 인이 와서 똑같은 것이 치가 되면 공망을 풀어줄 수가 있죠. 그리고 일진이나 월건에 동일 오행이 임하는 경우, 전실이라고 해서 채워준다 그래서 그 월이나 일에 인이 있던지 묘가 있던지 그래서 전실, 채워주는 경우에도 공망이 풀린다고 보고요. 그리고 그냥 순서대로 아까 60갑자 공망에서 벗어나는 날, 그런 경우를 출공하는 경우로 보고요. 그래서 보통 이제 이런 경우들 가지고 그 시기를 잡게 되죠. 어떤 일이 언제 되냐, 이거가 풀리는 때 된다. 풀리려면 어떻게 되냐, 충을 해주는 신일날 된다, 치가 되는 일인날이 된다, 출공하는 무슨 갑자일이 된다, 이런 식으로 그 어떤 시기들을 얘기를 할 때 이거를 많이 응용을 하게 돼요. 예, 그래서 이 공망의 그 쓰임새를 보면 간단하죠. 좋은 거, 희신, 내게 도움이 되는 그런 것이 공망이 되면 흉할 것이고, 기신, 나를 극하거나 안 좋은 거, 기신으로 작용하는 것이 딱 공망에 걸려 있으면 좋은 것이고요. 그래서 일이 좀 성사되고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점사에서 그런 어떤 용신효나 답이 되는 효가 공망에 걸려 있으면 그거는 좀 안 좋은 것이고, 좀 나에게 나쁜 거, 흉사,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들, 나를 막 극하는 거, 기신, 그런 것이 공망에 딱 걸려 있으면 오히려 다행이다, 좋다, 길하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는 거고요. 또 공망이 변효에 임하면 변효가 동요를 어떻게 할 수가 없게 됩니다. 당연하죠. 이렇게 이 변효가 공망에 걸려 있으면 얘가 얘를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 자체가 작용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떤 영향력을 줄 수가 없는 거고요. 또 만약에 뭐 복신으로 뭐가 숨어 있는데 여기에 공망이 걸리면 이 복신은 뭐 숨어 있다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작용 자체가 조금 딱 못하게 물려있게 되는 겁니다. 출현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망은 그야말로 어떤 어떤 것들을 딱 움직이지 못하게, 작용하지 못하게 딱 묶어 놓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육친별로 좀 나눠 보면 재요가 공망이 되면 재요가 공망이 되면은 뭐 재물이 좀 두텁지가 않다. 뭐가 좀 부자라 해도 그리고 관기가 공망이 될 경우는 이때는 이제 그 관기가 굉장히 명예와 귀함으로 작용하고 있을 때는 그게 공망이 걸리기 때문에 그 자체가 좀 오래가고 이렇게 오래가거나 좀 확실하지 않다는 의미가 되죠. 대신에 이게 이제 귀로 작용을 해서 흉한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경우에 공망이 된다면 오래가지 않으니까 오히려 좋고요. 또 뭐 자손이 공망이 되면 아녀자가 고독하다 이런 거는 이제 뭐 그런 신명점 이런 거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그야말로 손이 공망이 되니까요. 그리고 부모가 공망이 되면은 가옥이 쇠퇴하게 된다 이런 거는 부모를 좀 그 부효를 가정, 부모 또 뭐 그런 가정 자체로 보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또 형제가 공망이 되면 형제의 힘이 적게 된다 이런 거는 이제 그 뭐 공명점에서 자신의 그 육친 관계를 얘기를 할 때 공망을 응용을 해서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 뭐 자기의 신명점이나 또는 간혹 그 궁합 같은 거 봐달라고 할 때 이 두 사람이 혼인을 해서 뭐 잘 살겠느냐 뭐 이런 것들을 물어봤는데 자손이 공망이 딱 되면 그야말로 좀 그 후사가 좀 어렵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어요. 자식이 잘 안 생기거나 자식 자리가 공망이 되니까요. 그런 얘기들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뭐 직장을 구하는 사람이 점을 쳤는데 관에 공망이 걸리면 이것도 당장 구하기는 좀 어렵죠. 대신에 이제 뭐 공망이 풀릴 때라든지 그런 식으로 그 적당한 때를 찾아갈 수가 있는데 일단은 좀 그 정지한다, 어렵다, 당장 뭔가 실행되기 어렵다라고 해석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공망하고 육수를 얘기를 연결해 보면 청룡이 공망이 되면 좋지는 않겠죠. 청룡 자체가 좋은 건데 그게 이제 공망이 되니까 그리고 주작이 공망이 되면 오히려 길하죠. 그래서 송사의 어떤 그 결론을 본다거나 좋은 쪽으로 결론이 날 수가 있고 구진이 공망이 되면 이게 구진 자체가 속박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공망이 됐으니까 그런 일에 연루되지 않거나 좀 풀려나거나 대신에 이 전답, 땅 자체는 공망이 되는 거니까 좀 헛헛해지고 황폐해진다고 볼 수 있고요. 또 등사가 공망이 되면 이 등사의 그런 흉함이 멈춰지고 백호가 공망이 되면 백화의 그 살성이 멈춰지고 현무가 공망이 되면 현무의 그 도둑이 그친다. 뭐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계속 좋은 것이 공망이 되면 그 좋지만 좀 덜 좋은 거 그리고 흉한 게 공망이 되면 그 흉사가 없어지는 거 이런 쪽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 그 실제 예를 하나 보면요. 앞으로 사업이 좀 잘 되겠습니까? 하고 점을 친 거예요. 그러면 지금 공망이 지금 술의 공망이니까 술의 공망이 나오는 거는 무진일에서 공망을 찾으니까 술의 공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본卦안에서 공망이 되는 게 있는지를 봐서 동그라미 표시를 해주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하고 여기가 지금 공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업을 물어봤기 때문에 우선은
제 상황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사업을 할 거기 때문에 세요가 이 재를 감당할 수 있겠느냐, 세요가 뭐 얼마나 돈 벌 만한 힘이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을 봐야 되겠죠. 그리고 장사 사업에는 이 재를 생해주는 그런 어떤 식상도 어떤 그 중요한 부분으로 봐야 되고요. 그래서 이 손이 재를 생하는지 어떤 원조를 받고 있는지 봐야 되고요. 그래서 이런 세 부분 정도를 살펴봐야 되는데, 자, 세요를 보니까 이 지금 사업할 사람 나 자신의 새 상황을 봅시다. 그러면 신인데 월이 유고 일이 토생금 해주고 같은 오행이고,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왕에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동요 표시가 안 됐네요. 네. 그래서 이 동안 동요도 나를 생해주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월에도 생조를 받고 일에도 생조받고 동요에도 생조받고, 그래서 세요의 상황은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세요는 충분히 돈 벌 능력, 사업을 할 만한 능력이 된다, 왕하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경우죠. 그런데 이제 좀 흠이라면 그 재물이 들어오기 어렵게 하는 형제요가 붙은 게 좀 흠이에요. 그리고 거기에다 또 백호가 붙은 게 좀 흠이고, 백호 자체가 아까 뭔가 깨고 파괴하고 흩어지고 성급하게 뭘 부셔버리는 그런 기운이기 때문에 재물이 들어와도 깨진다가 연속으로 붙는 거죠. 그래서 세요가 능력은 있지만 이런 게 붙는 것이 조금 흠이 붙어서 한 세모 정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재물이 잘 있느냐를 보려고 하니까 재물이 본궤에 나타나지도 않았어요. 그게 일단 흠이고, 복신으로 지금 숨어 있죠. 숨어 있는 복신효를 보니까 묘면은 월에 지금 묘유충에서 월파될 것이고, 그 다음에 진토가 묘를 그다지 도와주지도 못하고, 그래서 월파돼서 또 마이너스고, 그래서 이 재효는 굉장히 좀 무력한 효죠. 그래서 복신이었다가 지금 밖으로 나와도 워낙 힘없고 무력한 애라서 밖에 나와도 또 깨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재물의 상황은 안 좋은 거. 그러면 쟤를 좀 도와줄 수 있는 손이 좀 잘 있느냐. 손을 봤더니 공망에 걸려 있어요. 그러면 이 손이 뭐 좋든 나쁘든 간에 작용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쟤를 도와줄 수도 없죠. 그러니까 손에 생조도 받지 못하고, 그럼 결국은 X, 세모 X 요런 결론이 나죠. 그래서 좋은 게 하나도 없고 오히려 뭐 하나 쓸만한 게 없으니까 앞으로 사업이 잘 되겠는가에 대한 대답은 좀 어렵다라고 대답을 내려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굳이 그러면 뭐 언제쯤 뭐 이런 식으로 하면 그나마 뭐 이 식상이 조금 쟤를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또는 제가 좀 힘을 받는 월이 된다면 뭐 그렇게는 얘기해 줄 수가 있겠죠. 근데 지금 이 질문에 대해서는 어렵겠다. 사업하기가 좀 잘 된다고 보기가 어렵다. 당신 자신은 잘할 사람이고 능력은 되는 걸로 보이지만 여러 가지 상황이 좀 안 받쳐줄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이 지금 공망에 걸린 얘가 그 출공이 되면 그러면 좀 재를 생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는데, 그럼 지금 이 사가 오면은 사의 충으로 해서 이 손효가 해수가 밖으로 출공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사일이 되면 손이 출공을 하게 되는데, 손이 출공을 하고 나서도 보니까 여기 지금 부요가 동요로 있어서 바로 이 수를 극하게 돼요. 그래서 얘가 지금 공망이니까 가만히 있는 거지, 공망이 풀리면 오히려 그 동요의 극을 받아서 오히려 더 깨지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쟤를 도와주기는커녕 깨지게 생겨서 그나마도 기대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해서는 지금 사업하기는 어렵다. 재나 손이나 다 어쨌든 공망이 풀려도 쓰기가 어렵겠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근데 이제 실제로 일어난 일은 보면 이 지금 무진일 바로 다음 날 4일 날 이 질문을 한 사람의 아이가 다쳤어요. 근데 이제 그게 바로 4일이 되니까 이 해수를 출공을 시켜서 해수가 토국수 당해서 바로 극을 당해서 해수가 피해를 입게 되죠. 그러니까 저 자식이 극을 당해서 피해를 입게 됐다 하는 일이 발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질문은 지금 사업을 물어본 질문이고 자식에 대해서 물어보지 않았지만 자식에 대한 일도 이미 좀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그 다음날 4일날 자식이 좀 극을 받아서 뭐 놀이터에서 놀다가 다쳤다고 했던가 그랬었어요. 그래서 집 근처 가까운 좀 요 정도에서 놀이터에서 다쳐서 뭐 병원에 가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공망이 된 효는 뭐 무조건 공망이 풀리면 어떻게 된다라고 할 게 아니라 공망이 풀렸을 경우에 얘를 쓸 수 있는지 없는지를 보고 판단을 해야 한다 하는 점이요.